예순을 넘긴 어느 겨울 새벽, 나는 유난히 조용한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낯설어진 걸까? 젊었을 때는 혼자가 되는 시간이 오히려 귀했고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은밀한 휴식 같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주변의 사람들 하나둘 멀어지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으로 바쁘게 흩어지며 집안의 발걸음 소리조차 희미해질 때부터 나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아침 나는 난로 위에서 조용히 끓고 있는 주전자 소리를 들으며 묘한 공허감을 느꼈다. 그 소리가 멈추는 순간 갑자기 방 안의 정적이 나를 덮쳤다. 마치 세상이 멀어지고 나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고독이라는 그림자가 내 삶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는 그것이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나 나이 들면 그런 순간이 오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의 무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에는 편안하다. 하지만 어느 지점부터 고요함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 고요는 점차 마음속 묵은 감정들을 하나둘 끌어올린다. 내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마음의 그늘들, 수십 년 동안 덮어두었던 후회와 실수,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깊게 남아있던 감정들이 고요의 틈을 타서 떠오른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되었다. 혼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내 마음이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새벽 골목길을 혼자 걸으며 머리를 식히던 그 시절, 갑자기 지나간 어느 인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사람은 나에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원망스러운 일도 없었다. 그저 세월 속에서 자연스레 멀어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인연이 떠오르자 마음이 묘하게 아려왔다. 왜일까? 왜 그 순간 그렇게 가슴이 시렸을까? 나는 한동안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문득 깨달았다. 아, 나는 그 사람보다 그 시절의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혼자의 두려움은 관계가 끊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있었던 내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에서 시작된다. 나라는 존재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희미해지고 세상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게 된다. 나는 또 한 번 어느 해외 현장에서 그 두려움을 또렷하게 느꼈다. 북유럽의 아주 작은 항구 도시에서였다. 새벽바다에 안개가 내려앉고 크레인 소리는 멀리서 금속을 긁는 듯 울려왔다. 나는 항구 끝에서 낚싯줄을 던지고 있던 한 노인을 보았다. 그는 혼자였다. 그런데도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아닌 깊은 평온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외롭지요. 그런데 외롭다고 사람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혼자를 두려워할 때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깊게 울렸다. 나는 평생 혼자서 걸어온 날이 많았다. 새벽에 현장을 돌며 밤늦게 책상을 지키며 수많은 선택을 혼자서 결정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정작 나이를 먹고 혼자가 되니 그 익숙한 고독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왜일까? 나는 그 이유를 한참 뒤에야 알게 됐다. 젊을 때의 혼자는 준비된 혼자였지만 나이 들어 찾아오는 혼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혼자였기 때문이다. 이 차이가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 준비된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만 예고 없는 고독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 그 질문들이 마음을 흔들고 그 흔들림이 두려움으로 자란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늦게서야 깨달았다. 두려움은 고독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붙드는가가 만든다는 것을 나는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다. 혼자라는 사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혼자라는 틈 속으로 스며드는 생각의 그림자가 무서운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두려움이 왜 예순 이후 더 깊어지는지 그 다음 이야기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 나이가 예순을 넘기고부터 혼자의 두려움이 더 깊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단순히 관계가 줄어서가 아니었다. 몸이 약해져서도 주변 환경이 달라져서도 아니었다. 진짜 이유는 마음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이었다. 젊을 때의 마음은 바깥을 향해 열려 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할 일들로 하루가 꽉 차 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짧고 혼자 있는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의 방향이 바뀐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세상에서 내면으로, 분주함에서 고요함으로 천천히 이동한다. 이 이동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사람이 혼자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그 마음의 변화를 아주 또렷하게 느낀 순간이 있다. 어느 늦가을 아침 창문을 반쯤 열어두고 밖을 바라보는데 바람이 스치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곧 누군가 찾아오거나 전화가 울리거나 해야 할 일이 떠올라 몸이 먼저 움직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고 내가 당장 해야 할 일도 없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문득 세상이 내게서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이 바로 혼자의 두려움이었다. 관계가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나의 위치가 희미해지는 순간 사람이 불안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나를 찾는 사람은 줄어든다. 젊을 때는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손이 필요했고 내가 움직여야 세계가 돌아가는 듯 느껴졌다. 그러나 예순이 넘으면 역할이 줄어든다. 더 이상 누군가의 중심이 아니고 누군가의 해결사가 아니고 누군가의 기대를 짊어진 존재도 아니다. 이 역할의 상실이 고독의 시작이었다. 나는 과거에 만난 한 전직 군인을 기억한다. 그는 젊은 시절 수백 명의 병사들을 지휘한 사람이었다. 한창 힘이 넘치던 시절에는 하루라도 조용하면 불안했다고 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서 그와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때 나는 내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나 없이도 잘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걸 깨닫는 순간 고독이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고독은 사람이 많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차지하던 자리를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깊어진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말하지 않는 감정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심스러워진다. 마음속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말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괜히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까봐, 괜히 상대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내 감정을 꺼내면 상대가 당황할까봐 침묵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 침묵이 마음속에 감정을 쌓아두기 시작한다. 쌓인 감정들은 고요 속에서 모양을 드러내고 그 모양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 후회가 된다. 젊을 때는 이 감정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묻혔다. 하지만 예순 이후 고요한 시간이 길어지면 그 감정들은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래서 혼자의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이고요. 속에서 다시 깨어날 때 찾아온다. 나는 어느 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인 적이 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전화를 걸었을 텐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다. 괜히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내 목소리를 반가워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대화를 어색해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다. 결국 그날 나는 전화를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작은 용기도 잃어버린 것일까?
혼자의 두려움은 용기를 잃는 순간 자라난다. 그 작은 용기를 잃는 이유는 외로워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작아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나이가 들면 마음의 공간이 변한다. 젊을 때는 마음을 채울 것이 많다. 계획, 꿈, 일, 만남, 목표. 하지만 예순 이후부터 마음속 공간은 천천히 비기 시작한다. 문제는 비는 공간이 평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안을 키운다는 점이다.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마음의 모양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그 공간을 좋은 추억으로 채우지만 어떤 사람은 후회와 걱정으로 채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후자에 더 익숙하다. 그래서 빈 마음은 때로는 고요 속에서 가장 큰 파동을 일으킨다. 나는 이 진실을 어느 날 길에서 만난 한 노인의 말에서 확신했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우리가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말했다. 나이가 들어 마음이 흔들리는 건 고독 때문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 말은 내가 평생 고민하던 질문의 답이었다. 결국 혼자의 두려움은 관계가 사라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라는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깊어진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당신에게 다음 이야기를 건네야 한다.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독이 어떻게 생각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지 그 깊은 함정을 살펴볼 시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다름 아닌 생각이다. 고독은 조용히 마음속 문을 두드리지만 그 문을 열면 들어오는 것은 고요가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의 파도다. 나는 그 파도가 어떤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흔드는지 수십 년 동안 지켜보며 배워왔다. 젊을 때는 생각이 많아도 몸이 먼저 움직였고, 움직이다 보면은 쓸데없는 생각은 금방 잊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보다 생각이 먼저 움직인다. 그 생각은 때로 과거를 향하고, 때로 사라진 관계를 향하고, 때로는 살아온 인생이 과연 괜찮았는가? 라는 깊은 질문을 향해 흘러간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기도 한다. 나는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새벽녘 창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래전에 잊었다고 믿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다. 당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 내가 선택했던 행동, 내가 놓쳐버린 기회가 하나의 묶음처럼 떠오르면서 마음을 서서히 조여왔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까? 후회는 순식간에 나를 집어삼켰다. 그 감정이 들자마자 가슴이 내려앉는 듯했고 마치 그때에 나를 다시 심판받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감정들은 고독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고독이 끌어올린 것이란 사실을. 고독은 생각을 깊게 한다. 하지만 깊은 생각이 항상 지혜가 되지는 않는다. 때로는 깊은 생각이 가장 잔혹한 공격이 되어 자신을 향한다. 특히 혼자의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향해 더 엄격해지고 더 냉정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아픈 이유도 여기 있다. 젊을 때는 과거가 덤덤했지만 예순 이후의 과거는 더 선명하고 더 날카롭다. 왜냐하면 마음의 빈 공간 속에서 그 기억들이 부딪힐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해외 공장에서 만난 기술자를 떠올린다. 그는 퇴직 후 홀로 살며 평생 일했던 현장을 다시 방문하러 와 있었다. 그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이런 말을 했다. 회장님, 사람은 혼자 있으면 옛날 생각이 많아지지요. 그런데 무서운 건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때 나는 알았다. 혼자의 두려움은 사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처럼 느껴지는 그림자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마음은
고요해질수록 불안을 크게 만든다. 나는 또 어느 날 밤늦게 집안을 걷다가 작은 소음에도 괜히 이유 없이 불안해진 적이 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텐데 나이가 드니 작은 소리도 큰 의미처럼 느껴졌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난 지금 왜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졌지? 이런 생각들이 이어졌고 그 생각들은 또 다른 생각을 불러왔다. 결국 불안이라는 감정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고독이 깊어질수록 이 불안은 조용히 퍼진다. 나이가 들수록 상상이 위험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젊을 때는 상상이 꿈을 향했지만 나이가 들면 상상은 두려움을 향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런 상상들이 마음속에서 무성하게 자라나는 공간이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운 상상을 사실처럼 믿기 시작한다. 그것이 혼자의 함정이다. 고독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지점은 자기 비판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가혹해진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고칠 시간이 있었고 잘못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내가 저질렀던 작은 잘못들이 갑자기 큰 죄처럼 느껴진다. 나는 어느 산골 마을에서 만난 한 노인을 기억한다. 그는 젊었을 때 가족과 크게 다투고 평생 그 후회 속에 살았다고 말했다. 혼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괴로운 거죠. 그 말은 혼자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고독은 사람을 외롭게 만들지 않는다. 생각이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 더욱 무서운 것은 나이가 들면 감정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 감정이 마음 전체를 뒤덮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날은 별것 아닌 기억 하나가 가슴을 찌르고 또 어떤 날은 지나가는 파도처럼 생각이 몰려오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그 파도가 반복될수록 마음의 중심은 조금씩 무너진다. 그 무너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안쪽 깊은 곳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견디기 어려운 지점에 다다르면 사람은 이유 없이 울컥하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공허해진다. 이것이 고독의 함정이다. 고독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한 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혼자 있는 생각은 때로 위험하다.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고독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고독 속에서 자라나는 생각들이다. 이제 우리는 그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독은 평생 짐이 되고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릴 것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혼자라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다. 나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을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 혼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나는 혼자다라고 스스로 믿는 생각이었다. 혼자는 상태이고 혼자라는 생각은 해석이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로 엉켜버린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공포가 된다. 나는 예전에 해외 산업 현장을 시찰하러 갔을 때 만난 한 노인을 잊지 못한다. 북유럽의 작은 항구였다. 바람은 차갑고 공기에는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고 크레인이 멀리서 움직이며 내는 둔탁한 소리가 아침마다 항구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항구 끝자락에서 낚싯줄을 감고 있는 한 노인을 보았는데 그는 혼자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은 고독하지 않았다. 묘한 평온, 묘한 단단함이 느껴졌다. 나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렇게 혼자 계시면 외롭지는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외롭지요. 그런데 외로운 것과 무너지는 건 다릅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내 마음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이 내 삶의 관점을 완전히 바꿨다.
그는 혼자라는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혼자가 외로움이 된 것은 마음이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해석했을 때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람을 흔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다. 생각은 익숙한 길로 흐르려 한다. 고독을 두려움으로 해석하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독을 무서워하고, 고독을 사색으로 해석하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는다. 결국 혼자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나는 또 다른 장면을 기억한다. 강원도의 어느 산골 마을에서 만난 한 노인이었다. 그는 집 한 채에 홀로 살고 있었는데 내가 그에게 혼자 사는 게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젊은이는 혼자를 고통으로 보지만 늙은이는 혼자를 일상으로 봅니다. 고통이냐 일상이냐는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나이는 몸을 늙게 하지만 마음은 해석에 따라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 내가 젊을 때 경험한 혼자와 지금의 혼자는 완전히 달랐다. 젊을 때 혼자는 선택이었지만 나이를 먹고 찾아오는 혼자는 운명처럼 다가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명 같은 혼자를 견디기 위해 더 단단한 마음의 버팀목이 필요해진다. 그 버팀목을 만드는 첫걸음은 혼자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다. 혼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혼자는 삶에서 가장 많은 것과 마주하게 만드는 지점이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사연을 듣고 수많은 고독을 보았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었다. 혼자의 두려움은 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고부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혼자 있는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혼자 있는 내가 오히려 더 선명한 사람인가? 이 질문을 곱씹는 날이 많아졌고 마침내 나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나야말로 진짜 나였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고 누군가를 위해 참고 기댔고 때로는 과장되게 웃기도 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떤 역할도 필요 없었다. 그래서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성의 시작이었다. 문제는 우리가 혼자를 결핍으로만 해석하도록 살아왔다는 점이다. 혼자는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비워진 상태였다. 그리고 비워진 상태는 채울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상태였다. 나는 해외에서 만난 한 스승 같은 인물을 떠올린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혼자는 텅 빈 그릇 같습니다. 텅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지요. 문제는 빌려던 그릇을 두려움으로 채우느냐 지혜로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었다. 혼자의 시간은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나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시간. 즉, 혼자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혼자라는 시간 앞에서는 흔들린다. 흔들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흔들릴 때 어떤 생각을 붙드는가가 중요했다. 내가 만났던 그 노인들, 항구의 노동자들, 산골의 어른들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건 하나였다. 혼자라는 생각이 무서운 것이지 혼자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는데 나는 너무 많은 세월을 썼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당신에게 이 깨달음을 조용히 전하고 싶다. 혼자라는 상태를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혼자의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혼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빛이 된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 혼자의 두려움을 키우는 감정들은 무엇이고 어떤 마음의 짐이
평온을 무너뜨리는지 살펴볼 차례다. 나이가 60을 넘기고부터 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오래 붙들고 있던 생각들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았다. 혼자의 두려움이 깊어지는 것도 결국 이 생각들 때문이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감정들. 나는 그것을 마음의 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무겁게 변한다. 젊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 바쁜 일상 속에 묻혀 있었던 감정들이고요.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책상에 앉아 오랜만에 하루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질문이 스쳤다. 왜 나이 들수록 그렇게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했다. 마음속에 쌓인 짐을 내려놓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그 짐은 7가지로 나뉘어 있었다. 첫째는 미움이었다. 젊을 때는 누군가에게 서운해도 금방 잊었고 다투어도 다음 날이면 대화하며 풀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미움이라는 감정은 이상하게도 더 오래 남는다. 상대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멀어진 것에 대한 상실감이 미움으로 변하는 것이다. 나는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지인과 사소한 오해로 잠시 멀어진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미움보다도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나 하는 서글픔이 더 크게 다가왔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여려진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둘째는 불안이다. 젊을 때의 불안은 목표를 향해 달리게 하는 추진력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안은 이유 없이 찾아온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불안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 관계가 줄어든다는 사실, 역할이 사라진다는 사실, 이런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자리한다. 그 불안은 고요한 밤에 더 크게 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더욱 짙어진다. 셋째는 후회다. 후회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감정이 된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고칠 시간이 있었지만 60 이후의 후회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깊이 아프게 만든다. 내가 놓친 인연, 잘못했던 말,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제대로 붙잡지 못했던 기회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마음을 짓누른다. 그 무게는 혼자일 때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마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쌓여가는 눈처럼 후회는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금세 마음을 덮어버린다. 넷째는 비교심이다. 비교심은 젊을 때는 경쟁에서 비롯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은 자존감의 문제로 바뀐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나는 과연 잘 늙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비교를 불러오고 비교는 곧바로 마음의 흔들림으로 이어진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남을 따라갈 이유도 남을 이길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이다. 다섯째는 억울함이다. 억울함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다. 오히려 젊을 때는 바빠서 느끼지 못했던 억울함이 나이가 들면 천천히 떠오른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와 마음을 짓누른다. 나는 예전에 한 어른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억울함은 설명할수록 깊어져요. 내려놓아야 사라지지요. 그 말은 억울함의 본질을 꿰뚫는 표현이었다. 여섯째는 기대의 잔재다. 나이가 들면 기대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기대가 남아있다.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 내 말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 내 고독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그러나 이 기대는 대부분 충족되지 않는다. 세상은 바쁘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며 나라는 존재의 무게도 예전 같지 않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은 혼자라는 사실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낀다. 마지막 7째는 미련이다. 지나간 시절에 대한 미련.
한때의 나에 대한 미련,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에 대한 미련, 이 미련은 나이가 들수록 강해진다. 마음속에서 과거가 더 선명해지고 그 시절에 내가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더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현재의 자신보다 과거의 자신이 더 선명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이 7가지 감정들은 사람을 쉽게 무너뜨린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이 감정들은 마음속에서 커지고 커져서 결국 스스로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어버린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감정들이 사람을 어떻게 흔드는지 지켜보았고 나 또한 그 속에서 흔들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붙드는 시간이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감정을 붙들고 한밤중까지 곱씹을 때 사람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감정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평온을 얻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혼자의 두려움, 이 마음의 짐들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다음 파트에서 그 답을 이야기하려 한다. 나는 오래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혼자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거창한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지 않는 마음이다. 젊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붙들어야 산다고 배웠다. 책임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기회를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심지어는 상처까지 붙들었다. 그렇게 붙잡는 것이 삶의 성실함이고 성공의 과정이고 어른의 의무인 줄 알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부터 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붙들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무거워질수록 고독이 두려워진다. 고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붙들린 감정들, 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평온해지고 싶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진실이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와 다르다. 포기는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이지만 내려놓으면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포기하는 것이 약함이고 붙드는 것이 강함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보니 강한 사람은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놓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해외에서 만났던 노년의 기술자를 떠올린다. 그는 평생 기계와 씨름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은퇴한 뒤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비울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젊을 때는 기계를 고쳤지만 늙고 나서는 마음을 고쳤습니다. 마음은 고칠수록 가벼워지더군요. 그의 말 속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내려놓지 못한 생각들이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후회를 붙들고 산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붙들고 산다.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관계를 붙들고 산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붙들고 산다. 이 붙듦이 쌓이면 결국 혼자의 시간이 무서워진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이 붙들린 감정들이 얼굴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자의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가짐은 화려하지 않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한 결심이다. 이 감정은 더 이상 내 삶을 흔들지 못한다. 나는 이를 내려놓겠다. 나이가 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아진다. 관계도 내려놓아야 하고 지나간 사건도 내려놓아야 하고 이미 지나간 선택도 내려놓아야 하고 심지어는 과거의 나까지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려놓음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내려놓으면 공허해질 것 같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봐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반대라는 것을 배웠다.
내려놓음은 공허함이 아니라 여유를 만든다. 여유가 생겨야 마음은 단단해지고 단단해져야 고독이 두렵지 않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만난 어느 노인은 오래된 집 앞마당에서 나무 한 그루를 다듬고 있었다. 그는 마른 가지를 하나씩 꺾어내며 말했다. 나무는 오래 살려면 쓸데없는 가지를 먼저 버립니다. 버릴 줄 알아야 중심이 살아남지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사람도 나무와 다를 것이 없구나. 나이가 들수록 쓸데없는 가지, 즉 마음을 흔드는 감정들을 먼저 잘라내야 한다. 그래야 중심이 단단해진다. 나는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고독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세울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으려면 꼭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이다. 내려놓으면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은 시간이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첫걸음만 내디디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혼자의 시간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그러고 나면 사람은 깨닫는다. 아, 마음의 평온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얻는 것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찾아오면 혼자는 위기가 아니라 은혜가 된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닦고 감정을 정리하고 오래된 상처를 덮어주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이후부터 혼자를 절대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혼자는 나를 갉아먹는 적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스승이었다. 그리고 이 내려놓음의 법칙을 이해한 순간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보게 되었다. 혼자의 두려움을 이긴 사람은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하는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결이라는 사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결이 어떻게 삶을 지탱하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만 남겨야 하는지 이야기하겠다. 나는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한 가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혼자의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비로소 관계를 제대로 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젊을 때 우리는 관계를 넓히느라 바쁘고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능력이고 많은 인맥이 나를 지탱해주는 기반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고부터 관계의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정말로 나를 살리는 것은 단 몇 명의 사람, 아니 어떤 날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관계는 수가 아니라 결이었다. 나는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후배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회장님,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습니까? 그 질문은 내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품고 있던 의문과도 같았다. 나는 한참을 생각한 뒤 대답했다. 나이를 먹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을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 내 침묵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남는다. 그리고 나는 이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여러 장면에서 확인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편안한 관계를 원한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말수가 줄어들어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 이런 관계는 젊을 때는 그 중요함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관계들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나는 해외 현장을 다니다 만난 어느 노 이민자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그는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어떤 관계가 끝까지 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때 가까웠던 사람보다 늙어서 편안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의 정은 추억이고 노년의 정은 버팀목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이론보다 더 정확한 삶의 진실이었다. 노년의 관계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었다. 첫째,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은 괜히 마음이 쓰이고 그 사람의 말들이 오래 남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는 젊을 때는 성장의 동력이 되지만 노년에는 마음의 부담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은 느려지고 생각은 깊어지며 마음의 체력은 줄어든다. 이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예전과 달리 큰 상처가 된다. 둘째, 서운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큰 싸움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작은 서운함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서운함을 쉽게 표현하지 못한다. 괜히 상대를 불편하게 할까봐 내 마음을 꺼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혹은 상대가 돌려 말하길 바라는 어리석은 기대 때문에 침묵하게 된다. 하지만 그 침묵이 쌓이면 어느 순간 관계가 멀어지고 다시 되돌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나이가 들어서도 솔직해질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끝까지 남는다. 셋째, 나를 오해하지 않는 사람이다. 오해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독이다. 이 독은 젊을 때보다 노년에 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오해를 풀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상대를 설득할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해를 부르는 사람, 오해를 풀지 않는 사람, 오해를 통해 나를 규정하려 하는 사람은 노년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를 오해하지 않는다. 말이 부족해도 표현이 서툴러도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인생에 남는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보았다. 오래된 친구 둘이 길가 벤치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둘은 몇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한다. 내가 다가가 농담 섞인 말로 두 분은 말이 없으신데도 즐거우신가 봅니다 라고 묻자 한 분이 이렇게 답했다.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건 긴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말은 내가 평생 느꼈던 모든 관계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만 사실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외로움은 사람으로 덮을 수 있지만 해결할 수는 없다.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은 오해가 사라질 때이고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은 마음이 통할 때이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면 삶은 단순해지고 관계도 단순해진다. 결국 남는 사람은 단 두세 명이다. 하지만 그 두세 명이 인생 전체를 지탱한다. 혼자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이 사실이 비로소 보인다. 관계를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떠난 사람의 마음 아플 필요도 없다. 자연스럽게 남는 사람만 남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얻는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다. 노년은 관계를 넓히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의 결을 가다듬는 시기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단 하나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온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다음 파트에서 그 결론을 이야기하겠다. 예순을 넘기고부터 나는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또 얼마나 천천히 치유되는지를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왔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돈도 명예도 사람의 수나 세상의 평가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직 단 하나 평온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는 과정이 아니다. 내려놓는 과정이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뿐. 사실은 삶이 우리에게 이제는 이 무게를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시간이 바로 노년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고독이 거세지고 사소한 상처에도 오래 머무르게 된다. 나는 어느 겨울 오래 살던 집의 마루에 앉아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가?
무엇을 붙들고 있기에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가? 그러자 답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나는 아직도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젊을 때 만들어진 자존심, 누군가에게 좋게 보이고 싶었던 마음, 내가 옳았다는 증명, 남들에게 보여준 과거의 모습, 어린 날의 용기와 성취에 대한 미련, 그리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이것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내 마음을 매일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온을 되찾아야 하는가? 나는 평생의 경험 속에서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멈추고 멈춘 마음에서 평온이 시작된다. 늙어가는 나를 인정하고 부족한 나를 인정하고 혼자인 나를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잊혀진 나를 인정하고 더 이상 큰 역할을 가지지 못한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인정은 포기가 아니다. 인정은 삶을 받아들이는 가장 강한 태도다. 어느 날 강원도의 작은 산사에서 만난 노승이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사람은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 하고 늙어서야 자신을 바꾸려 하지. 그러나 마음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시 놓아주는 겁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리와 가슴을 울렸다. 그는 또 말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용기도 지식도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나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오래도록 눈을 감고 그 말을 곱씹었다. 받아들이는 힘. 말은 간단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받아들임은 연습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이 말은 마치 오래된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처럼 마음 한가운데를 천천히 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받아들이는 만큼 단단해지고 내려놓는 만큼 평온해진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삶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도 버리지 않은 짐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노년의 평온은 마음을 비워서 얻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정리해서 얻는 것이다. 무조건 잊으라는 것도 아니다. 외로운 순간을 피하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이 혼자라는 시간도 내 인생의 일부다. 나는 오래전 북유럽 항구에서 만난 노인을 떠올린다. 그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혼자 낚싯줄을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말은 단순했지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말이었다. 결국 누군가의 곁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곁을 지킬 수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노년의 삶은 조용하다. 그래서 마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혼자의 시간은 길다. 그래서 오래 묵은 감정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그 감정의 손을 잡고 끝없는 후회로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그 감정을 잠시 바라보고 조용히 놓아줄 것인지. 이 선택이 노년의 운명을 결정한다. 나는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마치며 당신에게 단 하나의 문장을 남기고 싶다. 혼자의 두려움은 마음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사라진다. 이제 남은 건 선택이다. 당신의 남은 생이 흔들림이 아닌 평온으로 흐르기를, 고독이 짐이 아닌 쉼이 되기를, 그리고 혼자가 외로움이 아닌 자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이제 묻고 싶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내려놓고 싶은가? 무엇을 붙들고 싶은가? 여기서부터가 당신 인생 후반부의 진짜 시작이다.